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인영 인사드립니다. 선거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것도 오랜만이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심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가 하나만 봐도 이 무능한 대통령 한번 혼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바꿔주십시오. 저는 일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정구 교육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샘로 개통, 침대병원 공공병원화, 서동로 확장 풀어나가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물가부터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기회이고 금정구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한동훈이 하다가 살려주세요까지 나왔습니다. 왜 서서 죽겠다더니? 아니 이게 진짜 죽인다고 했거든. 그러면 서서 뒤져 끝까지. 그러니까 말은 그동안 이거였던 거지. 나 죽일 거야? 설마 죽일 거야? 아이 내가 그래도 안 죽게끔 도와줄 거지 했는데 저를 사라지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게 죽는다는 얘기였어? 네. 결국은 말로 죽일 줄 알았는데 지금 저쪽 용산 쪽에서 네. 벌써 곡괭이 챙기고 삽 챙기고 묻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 길은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아는 게 없고 방법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해봐야 인요한 같은 놈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자서 이게 고스란히 이걸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게 지금 망조로 가고 있고 저게 독박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손을 내미는데 아무도 손을 안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들이 아주 독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네, 한동훈이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중앙일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자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정부의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책임지고 노력할 테니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좀 짜증나는 게 이날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구리의 한 카페에서 이뤄졌대요. 약간 쉰 목소리의 한동훈이라고 표현하면서 별도로 식사 시간을 잡으면 유권자를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며 양해를 구한 뒤 아이스 커피와 간단한 제과류로 배를 채우며 인터뷰를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흰 셔츠에 색이 바랜 노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느라 생긴 오른손 등에 상처엔 반창고를 붙였다라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참 세심하게도 살폈네요. 지혜야 이거 왜 짜증났어? 그냥 짜증이 나네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조선은 한동훈을 버렸고요. 네. 중앙이 어떻게든 쉴드를 치고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금이라도 뭉치면 130석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중앙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이 어떻게든 한동훈을 살려보려고 채널A와 같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사절한 느낌인 겁니다. 근데요, 정치인이잖아. 당을 책임지고 있는,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인데, 본인이 이제 잠바를 벗어제낀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이 못하다 보니까 빨간색 점퍼가 아니라 흰색 점퍼를 후보들이 입고 있어요. 네. 지역구에서. 근데 한동훈도 지금 흰색 셔츠를 입고 맞아요. 있어요. 이제는 빨간 옷 자체를 안 입고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저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희 정말 죽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우리한테 자꾸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말고. 자꾸 기회를 달래. 왜 자꾸 근데 주체적으로 살아줄래 제발?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나는 거냐면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고 치면 지금도 유지가 됐었다고 치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럼 한동훈을 위해서 내가 좀 움직여 볼까? 라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사실상 한동훈의 지지율은 뭐 윤석열이 20%대 왔다고 하니까 그보다도 못한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높게 봐도 30%야. 그러면 30%가
저 죽이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30% 입장에서는 야, 우리 30밖에 안 되는데 널 어떻게 살리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70 입장에서는 오, 이거 좀만 하면 진짜 죽겠는데? 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죽여보자. 이게 이제 원래 그 원리야. 그러니까 맹수들이 싸움할 때 힘이 비슷할 때는 서로 안 덤벼들어요. 근데 그 그룹 안에서 약한 척을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바로 물어뜯습니다. 죽습니다. 이거는요, 한동훈이 처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사회생활 안 해본 놈이에요. 얘는 사회생활을 몰라. 여기서는 이렇게 살려주세요로 갈 게 아니라 브로핑을 쳐야 돼요. 오히려 역으로 브로핑을 쳐야 돼.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 지지율 탄탄합니다. 제가 밀고 있는 후보들 우리 국짐 잘 됩니다.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랄을 해야 한동훈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아유 그렇지 역시 우리 한동훈이지 라고 표를 던지는데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 본 지 2달 됐어. 처음에 너 잘 나간다 그래갖고 내가 너 믿고 밀어줬는데 처음에는 야 나는 언론들이 진짜 모델이라고 그래서 진짜 모델인 줄 알았더니 뭐야 하이모 모델이었어? 뭐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지지층들도 야, 이 새끼는 2달 동안, 3달 동안 뭘 했길래 지금 와갖고 잘못한 거 없다 살려달라 이 소리를 해 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비호감으로 원래부터 비호감이었던 사람들은 잘 됐네 이게 한정훈이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면 이거 얘 지지율 안 나오게끔 딴 사람 찍어야 되겠네. 이 효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동훈은 정말 엑스맨 중에 최고의 엑스맨이고요. 이걸 갖다가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미필적으로 최선을 다해갖고 자기 표들을 깎아서 날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애가 나와서 흰옷 입고 후보들한테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뭐가 되냐고. 뭐지?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나한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나는 제껴놓고 저부터 살려달라고 하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천하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아우 정말 꼴 보기 싫어 아주 그냥. 그래서 자기는 끝나고 나도 자기 정치를 기어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하게 냅두냐고. 이 선거가 대표를 하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임명권자인 윤석열이 질까요? 아니야. 윤석열은 편해. 이거 다 한동훈 저 새끼 때문이야 라고 모으는 순간 일단 윤석열은 한시름 덜어요. 이걸 던져주고 나서 얘 물어뜯어 나는 죄 없어. 한동훈이 저랬던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든든한 일종의 그 뒷배로 나의 신복으로 키워왔던 한동훈이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자기를 몇 번 수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제끼고 수술? 응? 수술? 그런 수술 말고 잡아넣는 수술. 지금 한동훈이 대가리가 커져갖고 지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듯한 모습을 경쟁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확실하게 이 기회에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물론 걔도 곧 다음 순서긴 하지만 혹시라도 한동훈이처럼 대가리를 쳐들고 나한테 덤비는 놈은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마. 지금 이 기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한동훈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왜 며칠 전에 그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일본의 경제주간지에서 우리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선전을 하더라도 또 이제 여기 패배를 하게 되면은 레임덕 심각하게 올 거다.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그런 기사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의 진짜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윤석열이 위험해지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 되게 보수적인 그 잡지거든요. 한동훈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래 한동훈이 맨날 이기적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구세주로서 차기 지도자로 부상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위험해지는 거라고. 그거는 이제 이미 예상됐던 스토리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한동훈 쪽을 예. 네. 그래서 2인자를 키울 수 없는 김건희와 윤석열 입장에서 이 새끼 봐 이거 카톡으로 시킨 대로 하던 새끼가 대가리 이렇게 쳐들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번 참패의 결과를 오히려 한동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쟁자를 없앴다라는 차원에서 더 방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해서 제가 사라지게 그냥 두실 겁니까? 라는 얘기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고 본인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근데 한동훈이 그 말을 해야 될 대상을 잘못 골랐어. 우리가 흔히 여러분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가서 하죠? 내 지지자들한테. 내 지지자. 나의 팬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닦아놓고 얘기해서 한동훈 팬, 한동훈 지지자가 있어요? 없죠. 네. 본인 말대로 자기는 한 번도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들어온 지 자기 그때 뭐라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00일도 안 된 애가 어떻게 자기 지지자가 있고 자기 팬이 있어요. 아니 기회를 안 줬다는데 그 나이에 그 서열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 것도 웃기는 거고 법무부 돼갖고 인사검증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부처에 자기 그 검사 출신 사람들 보내갖고 행정부를 장악한 게 한동훈이었고요. 아무런 정치 경력 없는 놈이 와서 비대위원장에 선대위원장까지 맞춰서 공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거를 지 맘대로 주물렀던 게 한동훈이에요. 무슨 기회가 없어. 정말 단기간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니 세계 정치 역사상 이마만큼의 기회를 줘본 적이 없을 정도로 특혜와 기회를 받았던 놈이에요. 근데 지가 잘못한 거잖아.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조중동이 빨아줘갖고 인기가 뭐 이재명을 넘어섰느니 뭐 46%의 무슨 대선 적합도와 지지도를 얻었느니 50%를 넘었느니 이 개소리 치던 게 한동훈이었어요. 그거를 석 달 만에 다 까먹은 거야. 저기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믿잖아요. 깜빡 속을 뻔. 그거 누가 만든 지지율이에요? 그거 언론 플레이로 부풀린 거지 그냥. 거품이야. 거품은 어떻게 돼? 뿅 하고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 거지. 정도로 키워줬을 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최소한 그거를 유지할 만한 참모들이나 조직이 있었으면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그 프레임을 갖고 안철수처럼 한 7, 8년 뽑아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개월 만에 다 내팽개친 거야, 이 모질이가. 지 입하고 지 독선 때문에. 원래 지인 지저예요. 지인 생각 지가 조지는 거죠. 최소한의 코디네이터나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조언자의 말을 따랐다고 하면 내가 강남 파락군이고 내가 한동훈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까지 개몰락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